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는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내 손자도 대학생인데 왜 친구의 기쁜 소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까요? 이 순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정 속에 숨어있는 경쟁심.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그 불편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소중한 친구를 잃어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결혼식 때 서로의 들러리를 서줬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육아를 도왔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남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가 언제나 비교로 끝난다는 것을요. 남편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했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자기 아들, 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면 친구의 손자가 더 똑똑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버거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친구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잠깐 멈춰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우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쟁심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조차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는데 왜 친구의 행복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까? 이런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늙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했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성공이 기뻤습니다. 오랜 친구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계속 보여줬습니다. 비싼 식당에 데려가서 자기가 계산했습니다. 새로운 물건들을 자랑했습니다. 손자들에게 큰 돈을 쓴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분도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을 계속 미뤘습니다. 50년 우정이 이렇게 식어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오랜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정 속에 경쟁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예상외로 경제적 격차와 자녀의 성공 차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격차가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던 친구들. 그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미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나중에 이렇게 살자, 저렇게 하자 하는 꿈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었기에 경쟁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니 달라졌답니다. 만나면 과거 이야기나 자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이 불편해졌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의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비교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씁쓸했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당사자들이 이런 경쟁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싫어집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결국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재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남편과의 여행 이야기, 새로 꾸민 집 이야기, 받은 진 선물 이야기. 그럴 때마다 홀로 사는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결국 그분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힘들다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이해해줬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되 서로를 응원하기로, 비교하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는 진심으로 편안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정을 지키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솔직해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끝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 폭발하거나 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경쟁심을, 불편함을, 질투를 말했을 때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고, 더 이상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